오늘은요, 우리 어깨 근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깨가 자꾸 이렇게 굽으시거나 자꾸만 손이 등 뒤로 아파가지고 자꾸만 등 뒤를 만지시는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근육은 우리의 자세에 의해서 많이 망가지는 근육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굽어진 어깨를 가지고 계시다면 특히 더 나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어깨의 날개뼈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근육인데요. 평상시에 나의 고개가 조금 이렇게 자꾸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날개뼈가 불안정하고 자꾸 결리다든지 우리 날개뼈 사이가 아파 하시는 분들은 이 근육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근육의 이름은 능형근입니다. 능형근의 위치를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능형근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경추 7번부터 흉추 5번까지 연결된 근육이고요. 우리 날개뼈 견갑골의 내측연에 붙어 있습니다. 내측에 우리가 말하는 딱 날개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근육이죠. 이 근육은요, 우리의 날개뼈를 안으로 모아주고 위쪽으로 요렇게, 그래서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양쪽에 같이 있으면요, 우리가 산이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요. 이 근육에 힘이 없어지면 아래로 이렇게 처져서 우리 어깨가 이렇게 오그라든 어깨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혈관의 우리 손 저림이 우리 가슴에 있는 소흉근에 의해서도 손이 저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흉근과 대흉근의 반대쪽에 있으면서 이 앞쪽 근육이 짧아지면 뒤쪽 근육이 힘이 없으면 같이 받쳐주지 못해서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살펴볼 때 항상 반대쪽에 있는 근육들을 같이 살펴봐 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다면 등이 굽었다고만 생각하시지만 앞쪽이 짧아져 있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앞이 짧아졌기 때문에 등이 둥글게 굽어지고 힘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이 힘이 없어지면 상대적으로 앞쪽이 강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등 쪽과 가슴 쪽에 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등 쪽에 있는 우리 능형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 능형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봐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엎드리신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이 위로 가도록 팔을 쭉 펴신 상태로 팔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20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잘 버티실 수 있으셨다면 문제가 없으시지만요. 만약에 팔을 들어 올리기도 어렵다든지 버티는 동안 손이 자꾸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들어 올린 손이 자꾸 아래로 떨어진다면 힘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손을 들어 잘 버티실 수 있다면 근력 상태는 좋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팔을 들고 있는 동안 날개뼈에서 통증이 일어난다면 멈추고 날개뼈의 통증을 없애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근력 상태는 어떠신가요? 좋으시다면 좋겠지만 혹시 날개뼈 사이에 통증이 있으셨다면 통증을 먼저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등 쪽에 날개뼈에서 오는 통증은 우리 날개뼈 내측연 부위에 통증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바로 이 부위죠. 이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자꾸만 손이 뒤쪽으로 간다면 이 부위를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해보셔도 그렇겠지만 손이 잘 넘어가면 좋은데 손이 등 뒤로 잘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스스로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있으면 가능할 텐데요. 우리 등 쪽 능형근의 위치에 알맞게 도구를 좀 사용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도구는 바로 공입니다. 제가 사이즈별로 공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볼풀하는 볼풀공. 이것도 말랑말랑하고요. 이것도 아이들이 쓰는 그냥 그 야구공입니다. 그냥 말랑말랑한 아이들이 쓰는 야구공이고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볼이에요. 사이즈가 조금씩 다 다르죠. 7cm, 6cm, 5.5에서 6 정도 되고요. 이게 4.5 정도 됩니다. 요런 것들이요. 왜 이렇게 종류별로 필요하냐 하실 텐데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요. 사람의 몸이 다 다르잖아요. 근육이 좀 더 큰 사람, 긴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게 다 필요해요. 겉에 큰 근육을 사용했을 때는 조금 큰 공이 유리하고요. 이제 중간에 있는 능형근 같은 공을 필요할 땐 요 정도 공이 좋고요. 우리 척추 기립근, 그래서 우리 뼈 가까이에 붙어 있는 근육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작은 공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사용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근육이 단단하신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랑한 공보다 이렇게 테니스공, 딱딱한 공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테니스공이 아니어도요, 스트리폼 재질의 딱딱한 운동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막 근육이 많이 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프지 말자, 그리고 자세를 유지하고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의 근육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육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공들은 몸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랑한 공을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타입인지, 근육이 많은 타입인지, 근육이 없는 타입인지 판단을 하시고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알맞은 것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요. 우리 아까 근육의 위치, 특히 그 날개 안쪽 내측연의 뭉침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딱 그 부위에 이거를 두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르게 누우신 상태에서요. 공을 그냥 어깨 뒤에 날개뼈 사이 그 부위에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위가 많이 아프셨던 분들이라면 통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들썩들썩 움직이기도 합니다. 움직이는 이유는요. 우리의 근육의 방향대로 수축이 되어서 그래요. 그렇게 수축이 일어날 때 잠시 그냥 놓아주시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뭉쳐있던 부분이 풀리게 됩니다. 짧게는 20초, 30초 정도, 길게는 1분까지도 소요가 되실 수 있는데요.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면 알아서 뭉쳐있던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쪽 부위가 더 이상 통증도 없고 아프지 않다면 위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날개뼈 내측연에 근육이 붙어 있고요. 뭉치는 부위는 어디라도 뭉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픈 곳에 공을 두고 잠시 머물러 주시면 나의 아팠던 부위가 스르륵 풀리게 됩니다. 공의 위치를 여러 번 바꾸면서 통증이 있는 부위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저처럼 매트 위에서 하실 때랑 맨 바닥에서 하실 때 느낌이 다르시고요. 만약에 침대에서 하신다면 말랑한 공은 아무런 자극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딱딱한 공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아픈 부위가 많이 해소가 되셨나요? 저는 어깨가 불편할 때 대부분 양측성으로 오기 때문에 두 개를 이쪽에도 하나 넣고 이쪽에도 하나 넣고 두 개를 넣어서 활동을 하는데요. 한쪽이 많이 아플 때는 한쪽을 사용해 주시되요. 내가 보통은 양측성으로 오기 때문에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넣어서 양쪽으로 넣어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공을 이용해서 우리의 능형근의 통증이 있는 날개뼈 사이에 있는 통증을 해소해 보았습니다. 조금 많이 편안해지셨나요? 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항상 앞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책도 앞으로 읽고, 앞에서 음식도 하고, 앞에서 청소하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 요새는요, 컴퓨터 작업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렇게 치다 보면 이게 팔을 뻗은 상태에서 책도 보고 이렇게 타이핑을 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팔을 쭉 앞으로 늘어뜨리고 반복하는 행위는요, 우리의 능형근에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키보드를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해주시는 게 우리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팔꿈치를 쭉 펴고 오랜 동안 활동을 하시게 되면요, 그 부담이 고스란히 어깨로 오기 때문에 팔꿈치를 펴기보단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활동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펴지 못하게 팔꿈치를 펴고 이렇게 오랫동안 타이핑을 친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작업을 하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알람 같은 걸 맞춰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작업하시고 알람이 울리면 알람을 끄기 위해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두시는 거죠. 또 다음번 활동을 위해서 또 알람 맞추시고 돌아오시고, 또 일하시다가 다시 알람이 울리면 알람 끄러 한번 움직이시고, 이런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되게 집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휴대폰 요새 활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휴대폰을 켜놓고 소리로만 들으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게 있잖아요. 저희 영상 같은 건 20분 정도로 길지 않지만 제 영상도 보시고 다른 영상도 보시고 하나 보고 두 개 보고 하다가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깨가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도 규칙을 정하시는 거예요. 제 영상 하나 보셨으면 잠시 이렇게 한 바퀴 도시고 다음 거 영상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깨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깨에 통증이 있는 어깨를 풀어놨어요. 뭉친 근육을 풀었습니다. 자, 뭉친 근육을 풀어만 주고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요, 도로 다시 아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증을 푸셨다면 두 번째, 움직임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근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날개뼈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능형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날개뼈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임을 주셔야 되는데요. 이 움직임은 스트레칭으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볼 텐데요. 먼저 허리를 쭉 펴시고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으시면 안 돼요. 허리를 쭉 펴신 상태에서 손가락 깍지를 끼워주세요. 손가락 깍지를 끼시고 손바닥이 보이게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자,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쭉 밀어주세요. 자, 돌아오시고 깍지 끼시고 쭉 밀어줍니다. 우리 등 쪽 날개뼈가 쭉 밀리도록 밀어주세요.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쭉 밀어줍니다. 후. 자, 우리의 날개뼈가 이렇게 움직임을 잘 느껴보셨나요?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이제 근력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들은요, 파워 근육, 우리가 이렇게 불룩불룩한 근육들이 아니고요, 나의 자세 근육, 가늘고 얇은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지지해주는 근육들은요,
큰 근육이 아니고요. 나의 자세를 잡아주는 작은 근육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체중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 방법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를 하시고요. 이 날개뼈가 들리도록 쭉 밀어주세요. 자, 그리고 천천히 내려와서 팔꿈치를 밀어서 날개뼈가 들리도록, 날개뼈가 이렇게 만나도록 쭉 밀어주세요. 약간 이 등 쪽이 들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가슴을 들으시란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날개뼈 부위만 이렇게 올라가도록 쭉 밀어주세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밀어서 날개뼈 밀어주시고 아래로 다시 한번 위로 아래로 다시 한번 위로 반복해 주신다면 우리의 등형근의 운동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예전에 우리 승모근 할 때 같이 활동했었던 건데요. 등형근에도 효과가 있으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붙이시고 위로 쭉 올리신 상태에서 더 이상 팔꿈치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팔꿈치 벌려서 위로 손바닥 아래로 팔꿈치 90도로 천천히 내려오셔서 옆구리까지 붙이신 상태에서 다시 팔꿈치 최대한 많이 올려주시고 쭉 손을 천천히 바닥을 쓸면서 팔꿈치 최대한 옆구리까지 오도록, 그렇죠. 이때 우리의 등형근도 함께 운동이 되니까요. 이 운동은 등 아프신 분들이 매일매일 해주시면 좋은 운동입니다. 후 3번을 해주신다면 우리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운동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당기며 하는 활동인데요. 끈을 직접 당기셔도 좋지만 당기는 동안 다른 근육들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요. 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앞에 있는 고무줄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양쪽에 우리 등 쪽이 서로 맞닿을 때까지 쭉 밀어줍니다. 우리 날개뼈 사이에 있는 통증, 우리 공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네,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 범위, 움직임을 만들어 봤고요. 3번째로 우리의 근력도 한번 같이 운동해 보았습니다. 등 쪽이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우리가 평상시 어깨가 아파서 자꾸만 손이 뒤로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날개뼈 사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통증에서 해방되시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등이 너무 아프실 때는요, 우리가 핫팩을 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우리 등 쪽 항상 편안하게 해주셔야 우리의 몸의 균형도 잘
잡으실 수 있고요. 날개뼈의 균형이 잘 잡혀야 우리가 손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무언가 들으려고만 해도 팔이 아프고 저려오고 하신다면 우리의 날개뼈의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손이 저리다든지 팔꿈치가 아프다든지 하시면 우선적으로 우리 등 쪽, 우리 날개뼈의 안정성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요. 회복되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